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된 종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심층 분석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좋습니다. 자, 성일 하이텍 하면 폐배터리 관련주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 7702님께서 성일 하이텍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17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14만 9,10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이에요. 성일 하이텍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근데 상장하자마자 폐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모아가면서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작년 한 해 동안은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또 2차 전지 훈풍에 힘입어서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리튬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혜 모아가면서 특히나 3월에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보여줬었고요. 19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찍고 현재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배터리 성장성에 또 수익을 한번 경험을 하셨어요. 이미 한번 수익을 네,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갈까 싶어서 3월 초에 또다시 재매수를 하셔서 지금 가격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좀 언제쯤 지금 손실 좀 보고 계신데 언제쯤 매수가에 도달을 할까가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급등 구간에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고 살짝 다시 조정이 한번 나올 때 더 네.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중도 20%시면 적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요 성일 하이텍 그리고 폐배터리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지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성일 하이텍 키워드 어떻게 뽑을까요? 삼성 SDI와 성장과 동행, 2차 전지 재활용 업체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SDI 성장과 동행이다라는 키워드 살펴볼 거고요.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결국엔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에는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 자, 어떤 내용일지 오늘은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삼성 SDI 성장과 동행한다. 그럼 결국에는 SDI와 성일 하이텍이 좀 같이 가는 좀 운명 공동체 같은 상황인가요? 주요 주주 보면 되죠. 주요 주주? 네, 주요 주주가 삼성 SDI잖아요. 성일 하이텍에. 네, 그리고 삼성물산도 있고, 삼성벤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삼성 쪽 돈이 들어갔으니까 네. 앞으로 삼성 SDI 관련된 성장과 같이 이쪽 관련된 기업도 매출이 늘어나는 비즈니스를 좀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폐배터리라는 게 결국은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 제네시스가 대중 모델이 되진 않잖아요. 대중 모델이 되려면 소나타 정도 돼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조금 되면서 그랜저로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보급형이 되려면 가격 자체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폐배터리 관련된 이런 것들도 산업 자체가 커져야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의 성장이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뭐 성일 하이텍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세비캠도 있고 코스모 화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 군과 같이 성장이 가는 거니까 네. 제가 표현을 삼성 SDI 성장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일 하이텍이 앞으로 좀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도 호재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거든요. 뭐 투자를 더 늘린다던가 증설을 한다거나 이런 포인트들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배터리는 증설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긴 하죠. 우리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성장주하고 가치주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네. 돈을 벌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한다는 거를 우리가 뭐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무형 가치를 따지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네. 증설하면 돈을 벌겠구나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 성격과 그다음에 가치 성격이 동시에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시장 구간에서 자금들이 더 많이 쏠리면서 이런 테마주식들이 더 많이 커졌던 것 같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호재들 있잖아요.
이런 호재들은 실제로 작년도부터 이미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만 지금 더 부각받죠.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게 한 95,900원에서 187,500원까지 막 시세가 터지니까 왜 올라가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런 분산 쪽 관련된 증설 얘기도 나오는 거고 새만금 투자와 관련된 것도 다시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갑자기 짠하고 나온 게 아니라 작년도부터 이미 있었던 건데 주가가 이제 급락하거나 전저점 깼었을 때는 사람들이 안 믿다가 네.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기차라는 이제 미래 산업이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다른 섹터들과 산업들도 같이 좀 움직여줘야 하는데 거기서 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 SDI라든지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들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영희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내용일까요? 뭐 일단 최근에 기대감이 형성됐던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CRMA 기대감이었거든요. 네. 유럽에 다시 한번 이제 이 공급망을 좀 재구축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럼 유럽이 공급망을 재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 광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서 이제 끌어올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유럽이 뭐 미국이나 혹은 뭐 그 외의 다른 나라들처럼 자원이 또 잘 나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가 결국에는 유럽 쪽에서 유일한 이제 방안이다.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폐배터리 쪽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유럽은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 나가고 있죠. 지금 뭐 이 각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공장을 증설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안을 신설을 한다라든지, 이번에도 이제 이 CRMA 발표가 됐을 때,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 이제 각 국끼리, 이 유럽의 EU 내에 이제 가입된 국가끼리 서로 이제 소재를 조금 더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안도 새롭게 이제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폐배터리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슈가 나오고 시장에서 주목을 해줘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여전히 폐배터리 쪽은 사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조금 더 이제 우세하고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지가 사실 5년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네. 보통 이제 이 배터리의 수명이 8년에서 10년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폐배터리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려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다만 슬슬 이제 한 2024년 내년이나 이제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테슬라 쪽에서도 물량 나올 거고 전기차 쪽에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에 대한 물량이 나올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눈앞에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은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성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구간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제 한 차례 전체적으로 순환이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CR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기대감이 형성됐고 그래서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 돌입을 한 거죠. 그러면 2차 전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워낙에 기대감이 크잖아요. 기대감이 한번 제대로 형성이 되면 그냥 뭐 날아가는 수준을 넘어서 우주로 지금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폐배터리 쪽도 한 차례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되는 구간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또 큰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한 차례 순환이 나온 다음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CRMA가 발표가 됐을 때 실질적인 폐배터리 쪽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갈 건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기대감이 조금 소멸한 부분이 있었고 성일하이텍이 실질적으로 유럽에 진출한 폐배터리 기업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유럽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났는데 딱 한 개 기업,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이렇게 2개 정도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 쪽에서도 글로벌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수혜가 가장 가능한 폐배터리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술력도 뭐 국내에선 가장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은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 기대감이 다시 형성되는 구간에 어떻게 또 잘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다 말씀 주셨고요. 폐배터리 물량이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성장성은 확실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김정수 전문가님. 이 성일하이텍이 아직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러면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리스크는 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동성이 더 중요하죠. 유동성이요. 우리가 신규 상장을 보통 언제 할까요? 저희 회사 되게 힘들어요.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저희는 돈을 마련할 생각이 별로 없어서 싸게 상장시키는 목적으로 거래를 할까요? 아니면 좋을 때 할까요? 좋을 좋을 때 때 하죠.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되는 주식들의 전제 조건은 네.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가 충분한 값어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일 때 상장시키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럼 보호예수 같은 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같은 경우는 걱정해야 될 때가 있고 네. 걱정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걱정해야 될 때는 언제 걱정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예상을 했는데 네. 시장 기대치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투자가들 입장에서 이거 속았다. 그러니까 뭐 매출 컨센해서 어느 정도 적정 오차면 상관없는데 한 뭐 반토막이 났다든지 예. 과거에 이러면 투자자로부터 완전 신뢰를 잃어버리죠. 과거에 서울반도체처럼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돈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 머무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 자체가 쉽게 말해서 이제 니켈, 코발트 가격이 비싸니까 이걸 재활용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공장이 완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2025년도 이후에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걸로 맞아요. 돈 버는 게 아니라 네네. 비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배터리 상황이 너무 좋은 상황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없으면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익스펙트에서 난 갖다 쓸래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호해서 그게 신경이 안 쓰이죠. 시세가 그냥 나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지지가 되고 있으면 나는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망가뜨릴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발생이 돼야만 보호예수 그런 게 이제 그 다음에 먹히는 거죠.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 시세를 주도했던 성일 하이텍 같은 이런 주식의 자금이 이끌었던 배터리 대장주. 제가 얘기 안 해도 난리 난 주식 다 알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런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다 바라보고 있어요. 저 놓친 사람들 나머지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너진가 여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러면 이제 돈이 빠질 테니까. 그래서 성일 하이텍은 보호예수와 관련된 거는 두 번째 문제로 미뤄서 판단을 해야 된다.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 웰군님이 비슷한 시기에 상장한 세비캠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폐배터리 하면 성일하이텍과 함께 또 세비캠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그럼 폐배터리 1등주다, 대장주다라고 한다면 성일하이텍을 일단 가져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세비캠이 맞을까요? 일단은 성일 하이텍을 봐야겠죠. 뭐 역시나 예, 삼성이 지분 투자했다라는 부분은 절대 이제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워낙에 이 폐배터리 쪽의 사업을 좀 오랫동안 해왔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실적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쪽인데 2008년부터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폐배터리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전처리, 후처리가 다 가능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다 가능한 기업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성일 하이텍은 모든 배터리에 대해서 전처리, 후처리까지 다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폐배터리 공장을 국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뭐 중국, 인도, 그 다음에 뭐 미국, 독일, 뭐 스웨덴, 헝가리 이쪽에 지금 다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 인도, 그 다음에 뭐 유럽, 미국 뭐 이런 쪽에 다 공장을 세운다라는 게 결국에는 앞으로 이 미래의 전기차가 계속해서 생산이 이제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당연히 또 폐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텐데 지금 이제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일 하이텍이 지금 가장 선제적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먼저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자리들을 잘 점유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뭐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워낙에 이제 폐배터리 외에 2차 전지 쪽에는 당장에 이제 뭐 양극재도 그렇고 음극재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광물 쪽도 그렇고 장비 부품도 그렇고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쪽이 있잖아요. 당장 실적 나오고 지금 당장 빠바박 이제 커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장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쪽이 이쪽이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 나중에는 페베터리 시장은 엄청나게 이제 커져 나갈 거거든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커져 나갈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점유를 해놓은 기업이 결국에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성일하이텍은 그러한 구간까지 지금 이제 완전히 좀 성장 초기에 지금 계속해서 조금 캐파를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이 지금 현재 페베터리 기업 중에서는 역시나 대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고요. 이 기대감이 근거 있는 기대감으로 실적으로도 곧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폐배터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이 성일하이텍을 일단 1등 대장주로 좀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건 시청자님의 대응 전략입니다. 한번 수익을 보시긴 하셨지만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손실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부터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 그렇다면 성일하이텍 지금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저는 좀 반등 구간에서 좀 비중 축소하고 네.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사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럼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걸로. 너무 좀 비싸게 사지 않았나. 그쵸. 좀 지금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고점이죠. 시점에 좀 따라가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수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은 매도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목표가랑 손절가,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위쪽으로 17만 원이라는 자리를 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좀 빨리 넘어가야 좀 추세 복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자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세비캠 우리가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성일 하이텍 둘 다 차트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성일 하이텍은 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세비캠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아래에 있고 있어요. 네. 그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성일 하이텍이 주가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것 같죠? 맞아요. 근데 공모가 둘 다 3배예요. 세비캠 곱하기 공모가 3배가 지금 가격이고 둘 다. 성일 하이텍 공모가 가격 곱하기 3이 3배예요. 그 차트하고 또 다른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트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래 걸 갖다 쓰는 거잖아요. 미래 걸 갖다 쓴다는 얘기는 미래 걸 갖다 쓸 거라고 생각하는 자금들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1억도 갈 거고 2억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야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서 뭔가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믿는 자금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넘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돈이 줄어들면 이게 안 좋은 신호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돈을 갖다 쓰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불어야지 유지가 될 텐데 그래서 추세 복귀를 좀 하려면 17만 원이라는 자리를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반등 구간에서 좀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제가 판단을 했었을 때는 이 14만 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가격이 차라리 붕괴가 돼서 아래쪽을 한번 확 무너졌을 때 팔았던 걸 다시 밑에서 잡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폐배터리 산업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되 결국은 얼마만큼 잘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산업이나 좋은 기업도 잘 사야죠. 맞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기회를 너무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래서 폐배터리 산업을 부정하기보다는 좀 진입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어서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재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유동성이 아주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17만 원에서 비중 줄여내시고 14만 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손절 이후에 조금 더 좋은 가격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켜보는 전략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영희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볼까요? 저는 보유기는 보유인데 네.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중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20% 가지고 계시는데 20%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그러면은 80%의 이 비중이 완전히 좀 활용이 가능하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네. 지금 현재 비중이 없으신 상황인지에 따라서 약간 좀 나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성일하이텍이 결국에는 CR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네. CR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기대감은 언제 형성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됐다가 이제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직전에 CRMA 발표 직전에 기대감이 분출이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CRMA에 이 실질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법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한 차례 순환이 돈 거죠. 한 차례 순환이 돈 이 주식들은 보통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일하이텍은 지금 현재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렇게 당장 눈에 띄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로봇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로봇주들이 한창 이제 막 주목받았다가 다시 또 한창 쉬어갔다가 다시 또 주목받을 때 주가 팍 올라갔다가 쉬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완전히 이 삼성이나 혹은 이제 대기업들의 인수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빵 뛰어 올랐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이 폐배터리 쪽에도 그대로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대감이 형성되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기대감 떨어지면 차익 실현 나오고 쉬어갔다가 또 기대감 형성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과정을 어느 정도 겪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단기 매물 말씀 주셨던 약 한 17만 원대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하려는 움직임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발현이 되면 이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해주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구간이겠죠.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눈에 띄게 들어오는 구간이 됐을 때가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구간일 겁니다.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성일하이텍을 어떻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다른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이제 접근하시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다가 성일하이텍에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생겨 나겠죠. 그러면 그때 접근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차 이 매물 구간은 17만 원 정도가 될 거고 2차 매물 구간은 이전 고점이 18만 원 중반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비중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도 이 17만 원 매물대에서 만약에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박스권을 그려 나갈 거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15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만약에 현재 구간은 이탈을 하고 13만 원 초반대 121선 구간에서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다른 종목 이제 어느 정도 돌릴 만한 현금이 있으시면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운용하시다가 기대감이 형성될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17만 원 정도 구간이 왔을 때 뚫어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 매도를 노리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성일하이텍은 아직까지 일전에 들어왔었던 물량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CRMA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짝 일부러 좀 주가를 누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응만 잘 하면은 결국에는 또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해주는 그 구간이 나올 때 대응을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 매도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실 것 같고 시청자님의 지금 현재 이 현금 가용 이 비중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나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손절가까지 좀 체크해 주시면 어때요? 저는 손절가는 굳이 뭐 일단 121선을 안내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굳이 뭐 손절가 정도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물량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13만 원부터 17만 원 정도까지의 박스권 구간을 염두를 하시면서 수급이 크게 들어오는 구간에 대응을 네.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현금 비중이 있다면 보유. 그래서 기대감이 나와서 오르면 1차는 17만 원, 2차는 18만 원 중반까지 보자 말씀 주셨고요. 현금 비중이 없다면 18만 원 돌파하면 수익 매도로 매도하는 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자.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두 분의 투자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삼성 SDI 성장과 동행이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 2차 전지 섹터,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폐배터리의 섹터도 계속해서 성장성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7만 원에서 비중 축소입니다. 손절가 14만 원 내려갔을 때는 매수가를 조금 조절하시는 전략으로 전해드렸고요.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는 결국에는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현재는 기대감이 약간 소멸된 구간입니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투자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